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김소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양한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중에 미분을 이용해서 보통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함수의 그래프를 정말 손쉽게 정말 보자마자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fx분의 1의 그래프 그리는 걸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웠고 이 합성함수를 직접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각각의 f랑 g라는 두 함수를 알고 있다면 이 알고 있는 두 함수의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미분을 하지 않고 f 합성 g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차에서 어디까지 왔냐면요. 바로 여기에요. 지난 시간 했던 내용 f분의 1의 그래프, 오늘은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제자들은 강의 끝나고 꼭 교재에 있었던 내용들 백지에 복기하면서 문제까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3개의 함수가 주어질 거예요. f, g, h 이 세 함수가 fx는 증가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g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하고요. 그 구간에서 hx는 증가하는 이 3개의 함수를 가지고 다양한 합성함수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정말 고등학교 1학년 개념만을 가지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쌤 16-1에서 했었던 것처럼 증가라는 개념과 감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증가 개념이 뭐였죠? 그렇지.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대응하는 함수값 fx1과 대응하는 함수값 fx2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보존이 되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펴봤는데 대응하는 함수값에 대한 부등호가 반대가 되면 즉 함수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 fx가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사실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f 합성 g 이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지금부터 따져볼 거거든요. 자, 우리가 어떠한 x의 범위에서 f, g, h가 지금처럼 증가하는 경우에 f 합성 g의 증가 감소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미 x1, x2를 택했을 때 g의 x1과 g의 x2는 어떻게 되죠? 그렇지, g는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자,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은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럼 gx2보다 gx1이 큰 거예요. 이렇게 또 정방향으로 놓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f라는 함수가 이제 증가하는 함수를 여기에 합성을 해줄 건데 합성을 할 때 증가하는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지, 부등호 방향이 보존된다는 특징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하게 되면 fgx1과 fgx2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f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보존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f 합성 g가 어떻다? 그렇지,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때 대응하는 함수값이 감소하므로 f 합성 g라는 함수는 감소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몇 가지를 더 증명할 거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빨리 챌 수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감소함수를 한 번 합성하게 되면 부동 방향이 딱 여기에서 여기로 한 번 바뀌므로 감소함수가 되는구나. 그리고 증가함수는 아무리 여러 번 합성해도 증가함수는 부등호 방향을 그 전 단계에서 넘어올 때 보존해 주므로 증가함수는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감소함수를 몇 번 합성했느냐에 따라서 합성함수의 증가감소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g가 감소함수인데 g를 2번 합성했어요. 그럼 감소함수를 2번 합성하게 되면 부등호가 바뀌었다가 원래대로 되돌아오니까 이거 증가함수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증명 프루프 해볼게요.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주어진 구간에서 이미 x1, x2를 택할 때 g는 감소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근데 또 g를 합성할 건데요. 이 g가 또 감소함수니까 얘는 이제 정의역의 값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g 합성 g는 처음에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택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보존된 거니까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우리 이런 거 해볼까요? 증가함수랑 증가함수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부동 방향이 보존됐다가 부동 방향도 보존되니까 그냥 증가함수겠지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번 해볼게요.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미 x1, x2를 택할 때 대응하는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h를 먼저 해줘야 되는구나. h가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보존됩니다. 그리고 f도 증가함수니까 이제 f를 합성할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보존됩니다. 그죠? 보존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보는데 f 합성 h가 여전히 부등호 방향을 보존해 주니까 f 합성 h는 증가함수구나 라는 얘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hx가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라면 G합성 H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함수 합성 감소함수였으니까 부동 방향이 바뀌었다가 또 바뀌니까 원래대로 되돌아와서 증가함수가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우리 한번 증명해보면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미 x1, x2를 택할 때 hx1보다 hx2가 크잖아요. 자, 근데 이것에 g를 또 합성해주게 되면ghx1보다ghx2가 또 커지게 됩니다. 부동 방향이 감소되니까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g가 감소함수니까 부동 방향이 또 바뀌어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때 g 합성 h는 여전히 부동 방향을 보존해 주므로 g 합성 h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f 합성 g는 감소함수 합성 증가함수인데 한 번 부등호 방향 바뀌었으니까 얘는 감소함수가 됐고요. 만약에 이 합성의 순서를 바꿔서 g 합성 f를 한다고 하면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를 합성하면 감소함수는 홀수번 합성하면 부등호 방향을 바꾼 채로 두기 때문에 감소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교재에 있는 정리 내용 볼게요. 자, 정의역에서 함수 f가 증가하고 g는 감소할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자, 증가함수 합성 감소함수인데 감소함수를 한 번 함성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정의역에서 감소하고요. 감소함수 합성 증감수도 감소함수 홀수번 합성했으니까 감소하고요. 그 다음 h가 정의역에서 증가하면 증감수 합성 증감수는 뭐가 된다? 증가한다. hx가 정해서 감소하면 감소함수 합성 감소함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빨리 기억하는 방법. 자, 여기에는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면은요. 감소함수를 홀수번 합성하면 감소함수를 짝수번 합성하면 증가함수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1에서 배우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증가함수랑 증가함수잖아요. 그럼 이 둘을 합성한 G합성 F는 증가한다 라는 거. 마찬가지로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게 fx. 그럼 fx는 감소함수고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 gx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증가. 자, 주어진 감소함수랑 증감수랑 합성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감소함수다 라는 겁니다. 어디서?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자, 그럼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 fx. 사실 이거 우리 심 16-1에서 f분의 1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려볼게요. 자, 이 함수가 증가하는 x의 범위와 감소하는 x의 범위를 각각 구해보자. 자, 우리가 어떤 함수 알고 있냐면요. 이 함수 알고 있고 이거 분의 2라는 함수를 알고 있어요. 즉 gx를 2x제곱 더하기 1로 두고 내가 아는 함수로 분할하는 거죠. hx를 x분의 2로 두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fx라고 하는 건 누구를 합성한 거예요? 그렇지, g 합성 h 함수인 거잖아요. 근데 주어진 이 함수는 어떤 구간에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나요?
그렇지. gx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프가 x는 0이라고 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x가 0에서 g는 증가해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곳에서 g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x분의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hx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hx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fx는 h합성 g인데 자, g가 증감수고 h가 감소함수니까 이 구간에서 f는 감소함수, f는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알 거고요. 그 다음에 g가 감소함수고 h가 감소함수인데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g도 감소하고 h도 감소함수니까 감소함수 합성 감소함수는 증가함수다. 그래서 f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x가 0일 때 x절편이 2잖아요. y절편이 2잖아요.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fx는 증가하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fx는 죄송.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fx는 감소하고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 fx는 증가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다. 물론 더 디테일한 걸 그리려면 x축과의 교점을 찾던가 근데 fx가 0이 되는 x절편 없네? 그럼 f는 0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0으로 수렴하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이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볼 건데요. 대수능 30번 사실 가장 어려웠었던 최고 난도의 문제죠. 그리고 20이 대수능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미적분에서 나왔었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 풀려면 미적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거 굉장히 어렵게 그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분하지 않고 그리는 방법을 정말 아주 기본적인 노미분 방법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요. 자, 이것을 내가 아는 두 개의 함수의 합성으로 바꿀 거예요. 자, 수학원 배운 범위의 사람들은 이거 공통 범위니까 다 알잖아요. hx를 sin x라고 두면 sin x는 증가감소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fx를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사실 얘는 2.718 어쩌고 저쩌고 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지수함수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무리수 2를 다시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증가함수니까 사실 얘들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요 내용의 두 번째적인 의미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증가함수는 옆에 합성하는 요것의 증가감수의 성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얘는 이 옆에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보존해준다는 얘기예요. 증감수는 나머지 합성함수의 성질을 보존해준다. 증감수는 나머지 합성함수의 성질을 보존해준다라는 겁니다. 대신 감수함수는 나머지 합성함수의 성질을 반대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 말을 이용하면 뭐냐면 얘는 증감수니까 얘는 증가감소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증가감소는 누가 결정해? hx가 결정해. 합성함수에 대해서. 자, g는 지금 누구 합성 누구? h랑 f를 합성해서 f 합성 h인데 h가 증가함수면 이 전체 합성함수의 증가감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이 h가 결정한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사인 그래프를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보게 되면 0, 파이, 2파이 해서 요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증가감수가 요렇게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바뀌는데 내가 그리고 싶은 gx의 그래프는 얘 hx 함수가 증가감수를 결정하니까 얘랑 똑같이 0부터 2분의 파이에서는 증가하게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에서는 감소하게 그리고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에서는 증가하게 요렇게 우리가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 자, 이 문제도 이 시험을 치렀던 당일에 제가 동영상 녹화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당시 EBS 해설에서 제가 기하를 강의하면서 미적분 해설을 하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다수의 해설들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하고 이것도 굉장히 고난도 문제인데 그렇게 했지만 저는 이 로그 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로 해설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사실 이 함수를 우리가 두 개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내가 fx의 절대값이라는 함수를 하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lnx라는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lnx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의 x, 즉 이게 2.718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기 때문에 1보다 큰 수잖아요. 그래서 증가는 로그 함수예요. 그럼 아까 무슨 얘기했지? 이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증가함수랑 얘를 합성했으면 이 합성함수인 gx의 증가함수는 누가 결정해? fx의 절대값이 결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x의 절대값의 그래프의 증가감소랑 누구의 증가감소? 그거랑 합성한 ln 절대값 fx의 증가감소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증가감소가 x는 2랑 x는 k를 기준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g의 x의 그래프, 즉 ln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이제 살펴볼게요. 지금 2부터 k 사이에서 내가 gx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하게 그려야 돼. 자, 그 다음에 k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때요? 그렇지,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한데 이건 증가감소를 보존하는 함수니까 증가함수니까 우리 무시하기로 했죠? 아무튼 절대값 fx가 증가하니까 여기서도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fx가 0일 때는 합성함수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요걸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1일 때는 이렇게 점고선을 택해서 뚫어버리고 어떻게 그리면 된다? 그렇지,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값 fx는 사실 요 그래프는 똑같잖아요. 그 다음엔 여긴 이게 절대값 f니까 자, 1과 2 사이에선 여전히 증가니까 증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 절대값 f는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어때?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감소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디테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로그 함수의 성질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우리가 증가, 감소 정도만 확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은 무엇이다? 내가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를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을 땐 증가함수는 주어진 함수의 증가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주어진 이 감소함수를 보면서 그리면 되겠구나. 또는 증가함수랑 어떤 함수 fx를 합성하게 되면 얘는 증가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fx의 증가감소랑 똑같이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합성함수 f합성 g의 증가감소를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의 합성과 한 함수가 증가함수일 때 얼마나 간단하게 나머지 함수만 보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 잘 이해가 됐더라도 다시 한번 개념 스스로 백지에 적어보시고 문제도 꼼꼼하게 다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